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지적 MZ 시점의 임소희, 조재입니다. 네, 최근 이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 그리고 여야에서 크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김포뿐만 아니라 뭐 하남, 구리까지 서울로, 경기도에 이제 바로 그 주변 일부 지역을 이제 서울로 편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어서 아직 뭐 결정이 난 사안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평소 형식과 다르게 찬반으로 나뉜 게 아니라 이제 좀 관련된 논점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치계에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배경을 한번 일단락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어떻게 이제 대두가 되었냐 하면은 김동연 이 경기도지사가 제8회 지방선거 당시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김포시의 경우 한강이 이제 남쪽에 있습니다만 이 동쪽과 남쪽으로는 이제 서울과 인천이 또 위치해서 이렇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는 섬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인천은 인천광역시이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경기 북부고 아래쪽으로는 경기 남부인데 그렇기 때문에 섬이죠. 그러니까 경기도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서울시가 이렇게 있고 인천시가 이렇게 있는데 경기도 이제 부천부터 광명, 시흥 이렇게 있는 반면 또 북부에서는 고양, 양주, 의정부 이렇게 있죠. 근데 김포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경기도 내에서는 이게 왜 경기도야? 우리가 왜 경기도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그와 동시에 이제 9월에 국민의힘 김포시 당협위원장인 홍철호 의원이 발표를 합니다. 서울 편입을 해야 된다. 이제 처음 주장을 하는데요. 교통 인프라를 지적했습니다. 이제 김포시에 이런 교통 문제가 있다. 경기도 내에서는 지역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경기권 내에서는 뭐 이런 버스라든지 지하철 이런 게 또 좀 연결돼 있거나 한 경우가 있는데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를 가장 먼저 꼬집었고 역사적으로 긴 역사를 봤을 땐 서울이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또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 김기현 대표가 직접 김포시를 방문합니다. 근데 왜 방문했냐 하면 최근에 이제 김포 골드라인이 너무 사람이 많고 하니까 막히잖아요. 이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가 직접 김포를 방문을 했는데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면 이 서울의 서부권 배후 경제권도 발달시킬 수가 있고 김포의 해외 무역 그리고 외국 투자, 관광 등이 서울시의 자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장점들을 또 꼬집었고 그 다음으로는 출퇴근과 통학이 이제 서울과 직접 공유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시에 편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여기서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과 이 통화권에 그 위치한 그 근방은 서울시에 편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동시에 이 서울권과 같이 좀 뭐 직장이라든지 통화권을 근거리에 두고 있는 지역들이 편입 조정 대상으로 떠오릅니다. 이 지역들을 보면 구리시, 광명시 그리고 하남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김기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 굴지의 대도시들 있잖아요. 런던, 뉴욕, 베를린 등을 생각하면 서울시의 면적은 너무 좁다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관련 논점들을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이 씨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기도를 봤을 때 지도상으로 보면 뭐 부천, 광명, 고양, 과천, 구리, 하남시 등이 일제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 지역들이 더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요. 김포는 따지고 보면 이제 뭐 인천광역시에 편입이 돼야 맞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이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로 통근을 하거나 통학을 하는 김포 시민의 비율이 12.7%라고 합니다. 이건 경기도 내에 있는 이제 31개 시군구 중에서 11위거든요. 그러니까 1, 2위가 아닌 거죠. 많긴 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차라리 서울에 편입돼야 되는데 왜 수요가 많이 없는 이제 김포가 갑자기 서울로 편입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비교적 떨어지죠. 어쨌든. 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요. 사실 이게 제일 많이 나올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이제 서울 공화국 심화 논란입니다. 수도권이 너무 밀집돼 있다. 맞죠. 일단 2023년 기준에 경기도 인구가 1,360만 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저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인구의 나라에서 4분의 1이 넘는 그렇죠. 1,360만 명에 플러스 서울 시민까지 이거를 하나 이제 수도권 안에 이제 넣는다는 거죠. 네, 서울시 안에. 입장에서 관리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요. 또 이 중에 많은 인구가 만약에 서울로 편입될 경우에 사실 지방 단위도 아니고 이제 도시 하나가 어떻게 보면 1,000만 이상의 단위를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가 서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지방 자치를 또 하고 있죠. 그렇죠. 지역도 많고 이제 지방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더욱 서울로 몰려들게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또 서울공화국이 정말 말 그대로 공화국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 서울에 너무 집중 과부하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말씀이죠. 있고요. 아까 제이 씨께서 뭐 5호선, GTX 이런 말씀하셨는데 교통 문제를 또 말씀드렸죠. 사실 김포 시민 입장에서는요, 이제 교통난 해결을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교통 문제가 최대 관심사인 상황에서 갑자기 김포 시민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 아니냐. 우리가 서울로 편입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교통난을 해결해 주는 게 우선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고 해서 지리적인 위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의 그런 네. 구역이 좀 바뀔 뿐인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김포 시민들의 교통난에 해결책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이제 기존 경기권일 때 받았던 광역철도 지원 비용이 있대요. 근데 이 비용을 서울로 편입이 되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 다 이제 수도권이다 보니까 도시철도로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정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실상 신규 지하철 노선이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요. 네. 이제 김포시 편입으로 인해서 서울이 추가로 떠안게 되는 안보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김포시 서북부는 한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이제 북한과 접하고 있죠. 근데 김포시가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될 경우에는 김포 자체가 이제 북한과 인접해 있는데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전방부대의 전방이죠. 근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다시 말해 서울이 북한과 인접해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럼 수도 방위의 범위가 더 넓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구역상으로 이제 서울 공격이 더 용이해질 것이고요. 이 서울 지형이 기형적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서울특별시를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의 그 관할 구역 그리고 뭐 작전 계획도 새로 편성해야 된다는 점에서 또 새롭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하나의 또 논점으로 찝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농어촌, 뭐 집값 이런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김포가 당연히 집값이 오르겠죠. 서울로 네, 편입이 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분명 싫어할 사람도 있어요. 뭐 월세나 전월세에 살고 계신 분들, 다시 말해 이제 집주인이 아닌 김포 시민 같은 경우에는 또 희비가 엇갈릴 수 있고요. 또 농어촌 같은 경우도 김포에는 읍과 면이 존재합니다. 근데 서울특별시에는 동만 둘 수가 있어요. 읍과 면을 따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농민 기본소득 등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뭐 농어촌 특별 전형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도 논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 김포시 외에 그 서울에 인접한 그런 경기도시에서도 조금 우리도 서울에 편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먼저 이제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리시장, 백경현 구리시장께서 먼저 공론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고 서울에 우리가 더 가깝다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구리시청에서 잠실까지는 12km밖에 거리가 엄청 짧은 거죠.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 기준 서울 통근 통학 비중이 1위인 도시입니다. 아까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11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과천시가 1위 그리고 대표적인 서울 의존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반대의 의견도 조금 크긴 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과천시가 서울시에 만약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 소규모 지자체 혹은 소규모 전원도시라는 이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뭐 사회 시간에 이렇게 막 배우잖아요. 학교 다닐 때 좀 뭐 위성도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위성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과천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그런 거에 있어서 도시 자체의 메리트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좀 이 과천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외에도 광명시, 성남시, 뭐 하남시 등 서울의 위성도시 등에 대한 편입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찬성 측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자 서울 생활권 안에 들어가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반대 측 입장에서는 좀 이런 게 많아요. 포퓰리즘이 아니냐. 결국에는 내년 있을 총선을 앞두고 이 정치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또 혹은 이 서울 인구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는 입장에서 반대를 합니다. 뭐 일부 의원들께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이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또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이 서울에 그런 근접해 있는 여러 뭐 위성 도시들이 서울에 편입될 수 있을지 또 반대 의견이 또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앞을 좀 전망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첨언을 하자면 사실 아까 뭐 교통난 얘기도 나왔지만 실제 이제 그 민주당에서 5선 연장을 하자는 것에 있어서 예타조사 면제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반대를 했죠. 네, 또 근데 이게 모순적이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걸 입증하는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건 5선 연장이고 그럼 예타조사 면제에 동의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럼 빠르게 이제 5호선이 들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여야가 이제 좀 포퓰리즘 정책에만 너무 집중이 돼 있고 정작 김포 시민들의 입장은 과연 이 정치권에서 정말 김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냐라는 것에는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시민들을 위한 것이냐는 좀 의문이 있죠. 네. 그래서 아직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예측하긴 이르지만 아마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으로 또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조금 생각나는 논점들 함께 논의해보고 싶은 논점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언제든지 제보하실 건이 있으면 아래 문자와 이메일 통해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지적 MZ 시점의 임소희 조재입니다.